네, 안녕하세요. 경매이신 저자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지 투자를 하시면서 농지죠. 지목이 전이나 답. 전이 뭐예요? 팥전자잖아요. 답이 뭐예요? 논이에요. 우리가 그 쌀농사 짓는 땅. 이 전답을 보고서 우리가 농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 물론 일반 매매로 취득할 때도 필요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언제? 낙찰을 받고 나서 매각 허가 기간 일주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요. 입찰 보증금, 최저 입찰가에,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경매 입찰가가 아니고 최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항상 있거든요. 그 최저 입찰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제출하는데, 농취증이라고 부를게요. 줄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이 농취증을 일주일 내에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가 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 토지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고자, 아니면 내가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실제로 활용을 하고자 했던 모든 목적들이 물거품 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돈이 오히려 날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농지예요. 최저 입찰가가 2억 5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내가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3억을 썼는데 최저 입찰가는 2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2억 5천에 10%가 얼마예요? 2,500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제출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발급이 안 돼서 입찰 보증금 몰수당해버리면 그냥 2,500만 원만 그냥 날린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경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실무상 팩트들이 나한테 완전히 묻어나 있지 않고 완전히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혼란스러워 하시고 실수를 하시더라고. 근데 돈을 날리는 문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갈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말이 길고 어렵죠. 모든 법률 용어는 쪼개서 읽으면 개념이 어렵지 않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는지 증명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법률 용어는 쪼개서 읽으라고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뭐 전세권 쪼개봐요. 전세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어렵지 않다니까요. 유치권, 유치를 할 수 있는 쪼개면 권리, 절대 어렵지 않아요. 법률 용어는 쪼개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많이 수월해집니다. 어쨌든 이 농취증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 농취증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목은 뭐예요? 우리가 공부상의 용도란 말이에요. 공부상 용도, 가수원, 아파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을 것이고, 임야는 뭐예요? 산도 있을 것이고, 맞죠? 공장은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장이에요. 공장은 이렇게 지목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공부상 지목인데, 이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무조건. 뭐예요? 지목이 농지면 경매에서. 자, 이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리하는 거예요. 낙찰을 받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이때가 언제? 일주일이 뭐라고요? 매각 허가 기간이에요. 매각 판 거잖아요. 경매를 통해서 판 거죠. 매각을 판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주어진 기간이란 소리예요. 그 일주일이. 이 일주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했다. 그러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입찰 보증금 몰수예요. 동시에 매각은 불허가가 나죠. 불허가. 그리고 몰수를 한 뒤에 재매각을 합니다. 이때는 최저 입찰가의 2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매물건 보면서 이상하다고 낙찰을 받고 나서 매각 불허가가 됐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면서 재매각으로 경매가 나왔다. 많은 경매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돈 날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물건이구나, 이상하구나 하고 입찰 이사를 안 해요. 그러면은 한 번 경매가 매달 20% 내지 30%씩 적감이 돼요. 1억이었으면 얼마예요? 20%씩 적감하는 법원이다. 그럼 그날 8천이에요. 8천에 또 20% 적감하면 얼마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 입찰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감정가 대비. 그래도 못 들어가요. 입찰에. 왜? 돈 내고 나서 돈 날리고 싶은 사람은 어딨어요. 나도 그렇게 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조사를 해보니까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했대. 그래서 재매각 나왔대. 그럼 내가 간다고 들려질까? 내가 간다고 들려져요? 현재 지금 뭐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최모모 씨가 가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쵸? 부대통령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는 해당 농지 관할에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중 하나에 해당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관공서를 찾아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때 농지증 발급에 반려 나오지 않는다. 사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현황상 대지이기 때문에 반려가 됩니다. 농지증 반려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 자,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공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이 공법의 제도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의 건축물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제 시골에 가보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허가를 없이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창고, 뭐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허가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었을 시에는 반려가 된다. 근데 이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잔금 납부를 했을 때 우리가 소유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소유자가 아닐 때는 낙찰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권리가 없어요. 위반 건축물에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한 뒤에 소유권자가 됐을 때 이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겠다. 그러니까 그 조건하에 농지증을 발급해달라. 면사무소 가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증이 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조건 낙찰부터 받는 게 아니라 입찰하기 전부터 이거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 수사 꼼꼼히 하셔야 되고 뭐 면사무소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맨날 돈을 잃고 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느라고. 두 번째, 현황상 대시. 지목이 전이나 답이라도요, 여기다 건축행위, 그 위에다가 건축행위를 하고, 사실상은 농지가 아니고 현황상 또는 사실상 대지가 되어버린 경우에요. 이때 당연히 반려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은 현황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인 이유로 반려증이 나와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반려가 나오면은
법원에서도 무조건 농지증을 발급받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입찰 보증금 몰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 사실상 대지인데 농지증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 안 되죠. 이 행정기관에서 농지증을 발급해줄 수 없대요. 이유는 농지가 아니라서. 그럼 법원에서도 이건 농지가 아니구나.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구나. 농지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구나 하고 농지증을 무마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대부분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황상 대지, 사실상은 대지가 되어 있는 지목상 전이나 답인 물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 근데 되게 모순적인 거거든. 많이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국민이 병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보자고요. 왜 병신이 되냐면 여기도 행정기관이죠. 법원도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죠? 법률기관. 그러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농지증을 발급 안 해준 이유가 이반 거청구도 아니고 사실상 대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법원에서도 농지증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는 건 되게 바보가 되는 거고 호구가 되는 거고 띠띠리가 되는 거예요. 띠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 행정기관에서 무슨 무대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 되는 사유를 설명했고 행정적으로. 그럼 여기서도 아다리가 맞아야죠. 왜 우리가 돈에 일리하고 잃어버려야 되냐고요. 농지가 아니면 농지증이 왜 있어야 되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농지는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땅이에요. 벼농사, 쌀농사를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 유지되고 쌀 생산량이 많아야지 우리가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투기꾼들이 농지가 나중에 개발될 것 같다고 해서 다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쌀 생산량이 적어지겠죠. 쌀 공급량이 적어지겠죠. 근데 수요는 많죠,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쌀 공급가는 높아지겠죠. 비싸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나중에 뭐 상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쌀이 수출된다? 중국산 쌀은 싸거든. 그럼 다 그걸 먹기 시작해. 그럼 그나마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농사를 안 해. 그럼 국산 쌀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중국산 쌀이 갑자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쌀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우리는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하자면.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취지에 안 맞잖아요. 사실상 되지만 법원에서도 농지증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과 제도와 관련돼서 이 경매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이렇다 할 법률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욕심이 나면 또 재테크가 돼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 거예요. 5억짜리 토지가 1억이 된 거야. 최저 입찰가가. 무슨 이유 때문에?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입찰 보증금 몰수당할 거니까 받으세요. 매각 불허가 되죠? 바로 행정소송하세요. 행정소송해야죠. 사실상 이미 대지라서 농지증이 필요 없는 땅이 되어서 면사무소에서 시급 우 면사무소에서도 농지증이 필요 없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경매법정에서는 그냥 무대표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다 전이나 답이니까 지목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소송하세요. 승소해요. 승소한다. 이긴다고요. 그래서 5억짜리 토지 1억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그렇게도 갈 수 있다? 뭐 어쨌든 막 이런 정보들 제가 이렇게 뭐 쉽게 푸는 강의는 별로 없죠. 저는 별로 뭐 아실 것도 없고 여러분들 뭐 많이 가르쳐 드리고 많이 익히시고 경매 고수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갖다가 뭐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원치지로 다시 돌아갈게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는 이렇다 할 법률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지목상 전이나 답이라 할지라도 현황상 대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농지증을 반려한다.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사하고 들어간다. 확실히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농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 옥션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옥션 홈페이지상에 이제 유료 강의들이 있어요. 뭐 1% 실전 경매 강의, 뭐 지분은 법칙권, 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제 풀 버전 강의, 여러 가지들이 유료 이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풀어버리면은 저는 이제 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위한 이제 좀 하찮지는 않은 그래도 가치 있는 어떤 팁의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의 신저자 우리 옥션의 이성윤 대표였고,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컨텐츠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정보를 통해서 재테크를 잃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매의 신저자 우리 옥션의 이성윤 대표였습니다.